불길이 도시 외곽까지 번지며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하늘은 새까맣게 그을렸다. 일본 혼슈 북동부 이와테현 오우나토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이틀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폭설에 이어 대형 산불까지 자연재해가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다 다 죽어.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인들의 외침에도 한국 탓만하는 일본의 장관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지질학연구원 소속인 캐셔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질학연구원으로 일하게 된 것은 아주 우연한 계기였죠. 이 지구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사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은 너무도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쓰나미부터 허리케인까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 앞에 늘 힘없이 무너져야 했어요. 제가 살던 집이 허리케인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았고 그때 정말 온 가족이 무너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전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연재해라는 것을 인간이 정말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신기했죠. 인간이 이 지구에게 가장 강한 존재라 생각을 했는데 한없이 약한 존재라니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막을 수 없다면 대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어갔고 지질학연구원이라는 직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뒤로 쭉 관련학 전공을 하며 지금까지도 공부와 연구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 지구의 지질학적 현상을 연구하여 지진, 화산, 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질학의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느끼지만 꼭 제가 있는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마다 지질학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지질학은 다른 공부와는 다르게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재해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지만 그것으로 인해 이 직업에 관해 더 관심이 가지 않나 싶어요. 이게 바로 지질학의 매력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 연구원이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나라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지질학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한 나라의 산불로 인해 지질학이 꼭 필요한 나라에 파견 요청이 들어와 해결을 하기 위해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각국의 지질학 연구원들과 서로 소통을 하며 보다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지질학 세미나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한 남자와의 만남으로 인해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미국 한 세미나장.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각국의 지질학 연구원과 자연재해에 관련된 모든 걸 다루고 연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이 세미나의 주최자의 소개가 시작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세미나를 주최를 맡은 마샤입니다. 오늘 여러 각국에서 많이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며 이제 본격적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초대장을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주제는 지구의 기후이상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최자의 소개와 함께 세미나의 시작을 알리며 너도나도 마이크를 쥐며 열띤 토론을 시작하였습니다. 다들 전문가들답게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말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펼쳤는데요.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한 명이 있었습니다. 동양인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마이크를 건네받으며 말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게 무서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과거와 다른 패턴의 재해성 날씨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약 200년 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감으로써 기후변화가 인위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상기후란 명칭으로 각 나라별, 지역별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면서 날씨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이상기후를 그래프로 만들어 와봤는데 보시죠. 그분은 나라별로 2021년과 2022년의 이상기후의 사례를 보고 이상고온, 호우, 폭염, 열대야, 그리고 태풍 등 차례로 그래프로 보여주었습니다. 각 나라별로 관측 이래 혹은 몇십 년 만에 최고 기록으로 보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꼼꼼히 살펴보았죠.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순으로 차례로 그래프를 본 결과 년마다 이상기후가 빈도수가 점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 지구의 이상기후가 발생됨에 따라 인류의 삶의 터전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기후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 한 위에 언급된 이상기후는
지속 혹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세미나에 모인 연구진들은 그가 보여준 그래프에 큰 박수를 보내왔는데요. 저도 생각했죠. 몇 년간의 그래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저렇게 지질하게 진심이 담겨 있으며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나 싶었어요. 저 또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세미나가 끝난 후 전 아까 인상 깊게 본 발표 중에 제일 눈에 띈다는 그 박사님에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저는 지질학 연구원 캐셔린입니다. 아까 들은 세미나 내용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많은 자료를 어떻게 조사할 수 있었나요? 정말 놀라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산림재해를 연구하는 서지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캐셔린 씨. 네, 너무 반가워요. 저도 자연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 너무나 진심이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와닿았고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 내용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지구의 이상기후로 인해 저희의 후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 너무나 걱정됩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같은 뜻을 가진 분을 만나기 쉽진 않은데 만나다니 정말 기뻐요. 저 또한 너무 기쁩니다.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뜻이 통하는 분을 만나니 꿈만 같네요. 서지훈 박사님과 그 이후에도 지구의 이상기후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한 세미나로 인해 박사님과 같은 뜻을 나눌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다급한 박사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나라에서 이상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바로 최근 벌어진 일본의 대형 산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뉴스와 기사거리를 바로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나 그 기사거리와 눈에 띄는 기사 하나가 더 있었죠. 긴급 속보에는 일본 이와테현의 깊은 산속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산불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타고 퍼진 불길은 순식간에 수십만 헥타르의 산림을 집어삼키며 이와테현 전역을 공포에 빠뜨렸는데요. 이어 산림부 장관 가와사키 유이치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산불의 확산 속도는 모든 예측을 초월했습니다. 도로가 차단되고 주민들은 대피소로 밀려들었으며 소방대는 연기와 불길에 갇혀 손쓸 방법을 잃고 있었는데요. 상황이 절박해지자 가와사키 장관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진화헬기와 인력을 보내겠다고 나섰는데요. 그러나 유독 한국의 응답만이 없었습니다. 이에 가와사키는 언론 앞에서 한국은 왜 지원하지 않는가? 라며 이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 있더군요. 왜 한국만 지원을 하지 않은 거지? 저희 미국도 지원을 보낸다는 말이 있는데 대체 왜 그런 거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 친분이 있는 서지훈 박사님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본의 산불에 관하여 다시 물었죠. 그러자 박사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바로 납득이 가더군요. 사실 가와사키 장관이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산림청과 일본 산림부는 동북아 산림재해협력이라는 비밀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을 대비해 양국이 상호 지원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대표로 참여했던 인물이 바로 서지훈 박사님이었던 겁니다. 박사님은 산림재해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산불 예측 모델을 개발한 인물이었는데요. 가와사키 장관은 서 박사의 모델이 이번 산불의 확산을 정확히 예측했음에도 일본이 경고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 박사님은 산불 발생 한 달 전 이와테현의 고온 건조 현상이 이상 징후라며 경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과장된 우려로 치부했고 그 결과 대재앙을 맞이한 것이었던 겁니다. 가와사키 장관은 자신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 한국의 지원을 요구하며 언론을 이용하려 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이 경고를 무시한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공식 대응을 늦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역대 최악의 일본 대형 산불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와사키 유이치 장관에 대해 그 이외의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가와사키 유이치 장관은 일본 산림부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가 장관직에 오른 과정부터 평범하지 않았던 겁니다. 원래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재계 출신으로 거대한 목재 기업의 고문으로 활동하던 그는 산림 정책을 민영화하고
일본 내 자원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런 배경 덕분에 그는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빠르게 정치권에 입성했고 일본 산림부 장관 자리까지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는데요. 취임 초기부터 친기업 성향의 정책을 밀어붙여 여론의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산림보호단체들과 환경운동가들은 그의 정책이 일본의 자연 환경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의 정책으로 인해 산림보호 예산이 삭감되었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장비 지원 역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와사키 장관은 자연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장관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터진 이와테현 대형 산불은 그에게 치명적인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산불 발생 초기부터 산림부의 대응이 늦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언론은 연일 가와사키 장관의 책임을 물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산불 발생 한 달 전 한국의 서지훈 박사님이 보낸 경고 메일을 무시한 사실까지 드러났었던 건데요. 국민적 분노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와사키 장관은 이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는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이미 몇몇 보수 성향의 의원들과 연대해 차기 총리 후보군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었지만 이번 산불 사태로 그의 정치 생명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론의 화살을 돌릴 목표를 필요로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목표로 한국을 선택했죠. 이전에 체결한 동북아 산림재해 협력 비밀 양해각서를 빌미로 일본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한국이 지원을 주저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던 겁니다. 특히 일본 국민 사이에 여전히 남아있는 반한 감정을 교묘하게 자극해 자신의 실수를 덮고자 했는데요. 한국은 왜 지원하지 않는가라는 이전에 말한 인터뷰로 기자들은 술렁였고 일본 내 여론은 순식간에 한국을 향한 비난으로 뒤바뀌었던 겁니다. 그의 발언 직후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하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선 정치적 계산의 일부였습니다. 만약 이번 사태에서 한국의 비협조를 부각시키고 자신이 일본을 지키는 강경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한다면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측근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산불은 언젠가 진화된다. 하지만 내가 총리에 오를 기회는 이번이 아니면 없다. 가와사키 장관은 한국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국제사회에 일본이 고립된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한국의 침묵만을 집요하게 언급했던 건데요.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의 무책임함과 자신의 결단력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의 계획은 치명적인 허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미 산불의 원인을 둘러싼 과학적 분석 자료들이 서서히 공개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한국의 서지훈 박사가 보낸 경고 메일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폭로된 겁니다. 일본 국민들 중 일부는 정부가 경고를 무시하고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와사키 장관은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한국을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나라의 지원을 외면하고 일본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니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였는데요. 저는 가와사키 장관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겨진 내막을 듣고는 이 일이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도 잠시 산불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에게 지원을 요청해온 일본으로 인해 미국 지질학연구원에서는 일본의 대형 산불에 대한 긴급 분석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지질 구조와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번 산불이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설 수 있음을 감지했는데요. 전 일본 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러웠지만 불길에 갇힌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허리케인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했던 저는 가만히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재난을 분석하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건 단순한 산불이 아니야.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어. 이번 산불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일본은 아마 돌이킬 수 없는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와테현 지반 아래에서 열 누적 현상이 감지되고 있음을 발견하는데요. 만약 이 열이 지각 활동을 촉진하면 산불이 진화되기 전에 산사태나 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일본 당국과 연락을 취했지만 가와사키 장관은 여전히 한국을 비난하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우리가 막지 않으면 이와테현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 저는 너무 급한 상황이라 서 박사님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저와 한국의 서지훈 박사님과 협력해 산불의 확산 경로와 열 누적 지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요. 저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일본으로 향합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너무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와사키 장관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일본인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에요. 큰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답니다. 일본에 도착한 저와 현지 연구팀과 함께 산불이 시작된 지점을 조사했는데요. 열 누적 지점에서 지표면 균열이 감지되었고 1시간 안에 붕괴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때 서지훈 박사님이 팀원들에게 다급하게 무전을 날리는데요. 여러분, 드론을 동원해 열점에 집중 방수합시다. 모두 꼼꼼하게 체크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이걸 막지 못하면 끝입니다. 서 박사님과 한국 진화팀은 도착 즉시 최첨단 드론으로 불길의 핵심을 파악하고 화학 소방제를 투하해 산불의 확산을 저지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현장에서 직접 열 누적 지점을 확인하며 일본의 지질학자들에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서 박사님과 많은 지질학자 연구팀의 노력으로 추가 산사태를 막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연신 한국에 탐만하던 가와사키 장관은 현장을 직접 찾았고 드론 화면에서 불길이 차츰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며 경외감을 느끼는데요.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의 지원과 미국의 분석이 아니었다면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없었다고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일본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으로 남게 되었네요. 서지훈 박사와의 협력을 통해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무책임함에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전 일본에서의 사건을 통해 자연재해가 인간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깨닫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자연재해의 예측과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며 지질학과 환경과학을 결합한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듯 싶어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요. 이 연구는 단순한 이론적 연구가 아니라 실제로 각국 정부와 협력해 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실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대학 연구기관에서 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자연재해와 환경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는 강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자연재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칠 수 있었어요. 이 강의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 좀 더 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겠죠? 감동무비 시청자님들도 제 꿈이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에 연구를 통해 미국 정부나 국제적인 환경기구와 협력하여 자연재해 대응 정책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미국에서의 연구를 통해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여 정부의 정책 결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새로운 모델이나 연구 결과는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확장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좋은 소식이 찾아온다면 다시 한번 감동무비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생겼으면 합니다. 여러분, 캐셔린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요한 사실을 알리려는 캐셔린 씨의 사연은 많은 걸 의미하는 것 같네요. 자연재해는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의 위기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기의 원인을 직시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하지만 때로는 인간의 욕망이 자연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번 일본 산불 사태는 단순한 재난을 넘어 권력과 탐욕이 어떻게 진실을 덮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자연은 인간의 야망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음모와 진실을 외면하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과연 가와사키 장관의 음모는 이것으로 끝난 걸까요? 그리고 캐서린 씨와 서지훈 박사님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협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생각이 드네요. 자연과 인간의 싸움,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 지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며 작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